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는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불에 탄 차량이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중 정예부대로 꼽히는 쿠드스군의 수장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타고 있던 차입니다. 외신들은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드론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솔레이마니가 중동 지역의 미국인을 공격할 것이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군 시설에 대한 포격과 지난달 말 이라크 시위대의 미 대사관 공격 역시 배후에 솔레이마니가 있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를 인정한 듯 사망 보도가 나온 직후 트위터에 성조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이란뿐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등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누비며 활동했습니다.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가 수니파인 이슬람 무장 세력 IS를 격퇴할 때도 직접 전장에서 지휘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를 공격한 자들은 가혹한 보복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미국의 무인기 공습으로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지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حق قانونی رو داره که هر زمان و به هر شکلی که خودش صلاح بدونه.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는 미국을 향해 가혹한 보복을 기다려야 할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병력 3천여 명을 더 보낼 거란 소식도 전했었는데요.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란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긴급 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최고의 응징을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아예 TV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제사회에서 여러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사건을 미국 주도의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new chapter which is tantamount to opening a war against Iran. 반면 공습을 직접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What the United States did yesterday should have been done long ago. A lot of lives would have been saved. 이란이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동에 약 3,5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이라크에서 일하던 미국인들이 떠나고 있고 오는 5일 카타르로 전지훈련을 갈 예정이던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도 훈련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은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부터 드론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기까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의 인사를 어떻게 타격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거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번 공습 작전을 이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시리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현지 시간 3일 새벽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 등을 만나 차량으로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미국은 이 차량이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에 곧바로 MQ-9 리퍼 드론을 띄워 차량을 폭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허가를 받은 미 합동특수전사령부의 공습 작전이었습니다. 미 군 당국은 그동안 비밀 정보원과 정찰기, 전자도청 등을 통해 솔레이마니의 동선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솔레이마니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을 검토했지만 이란과의 전쟁을 우려해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중동의 정세는 한반도 문제와도 여러모로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은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재훈 기자, 먼저 이번에 미국 공습에 사망한 솔레이마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은 인물이기도 한데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파장이 큰 겁니까? 네, 일단 이란을 대표하는 군부 최고 실세입니다. 계급은 별 2개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예.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미국에 맞서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고요.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란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이번 공습.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다가오는 이제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사살 직후에 본인 트위터에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예. 네,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성족의 그림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사실상 자축한다는 의미로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이 중동에서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테러를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이란을 향해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겨냥한 테러 등 이런 안보 위기를 막아냈다는 걸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당장 이렇게 이란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까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이제 북한 문제는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란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최근 한 언론에 미국이 이란과의 갈등으로 시선이 중동에 집중된 사이 북한이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이 오히려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군요.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북한에 우회적으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 국방장관이 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예. If anybody challenges us, they will be met with a severe response, a strong response by U.S. forces. 네, 이란을 향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그 상대가 anybody, 즉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이란 공습에서 미국이 적국의 핵심 인사에 대한 정확한 첩보를 가지고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준 만큼 북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우려도 이거 어디까지나 뭐 가능성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북한의 선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럴 가능성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뭐 ICBM이나 이런 무력 행위,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선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진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북한이 최근에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 무기를 보여주겠다 또는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표현 등을 썼고요. 또 오늘자 노동신문을 보면 미국과 평화는 환상이라고 하는 등 이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네, 이란 시아파 성지에 잠카란 이슬람 사원에 걸린 붉은 깃발입니다. 살해당한 사람의 원수를 갚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앞서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제거된 직후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었죠. 비슷한 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 브래그 기지입니다. 미군 수백 명과 장비를 실은 군용기가 이렇게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 대응군이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중동의 정세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닷새 전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시위대로부터 습격을 당한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이 이번엔 포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 1km 떨어진 공원에 박격포탄 2발이 떨어진 겁니다. 경비가 삼엄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이른바 그린존을 공격한 건데 사실상 대사관을 겨냥한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시각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알-발라드 미군 기지엔 로켓포 3발이 떨어졌습니다. 두 건의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라크 군인과 민간인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직후
먼저 이라크의 미군 시설에 대한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지난 2달간 최소 10차례 공격을 당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주도했고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중동 지역의 병력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700명이 투입됐고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군 수백 명과 각종 장비를 실은 군용기가 쿠웨이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미군 파리 공수부대 마이크 번스 대변인은 신속 대응 병력 3,500명이 수요일 내로 중동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라크에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시민들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반미 시위도 벌였는데요.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모든 국민이 복수할 거라며 유족들에게 보복을 약속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관을 실은 운구차가 지나가자 둘러싼 시민들이 애도를 표합니다. 각종 깃발을 든 추모객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과 알무한디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의 장례식이 이라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미국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솔레이마니의 유족들을 만나 복수를 약속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 생중계된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며 엄청난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례적으로 나흘간 장례식을 치를 예정인데 이란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황 말 그대로 일촉즉발입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이라크에서 숨진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시신이 이란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이 열린 테헤란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격하게 복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을 하면 막대한 응징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짙어지는 전운 속에 연말부터 머물던 플로리다를 떠나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concerned about what Iran will do to retaliate? 기내에선 이란이 보복하면 문화유적지를 반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전 52곳을 공격 목표로 정했다며 문화유적도 포함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신속하고 완전하고도 막대한 반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때와는 대응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미군의 보복으로 15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에 맞지 않는 대응이라며 실행 10분 전 중단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문화유적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이자 히틀러와 다를 바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재보복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가루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미군 철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이라크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엔 중동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한윤지 통신원을 연결합니다. 네, 이란의 실세를 살해하는 데 쓴 무인 드론은 쿠웨이트에서 발사됐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라크 민병대가 어제 이같이 주장했고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됐는데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늘 쿠웨이트 육군 참모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공식 부인했습니다. 쿠웨이트에 16,000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친미국가이다 보니 쿠웨이트 정부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드론으로 공격한 곳은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잖아요. 혹시 현지에서 나온 분석들이 좀 있나요? 네,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근처를 이란 군부 살해 지역으로 잡은 점에서 많은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데요. 쿠웨이트 대학의 알레사 정치학 교수는 솔레이마니 살해는 이라크 정부가 이란의 압력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개혁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공습 시 이라크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당장 이란은 보복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잠깐 이란에 계시는 교민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란 내에 반미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테헤란에선 이란 시민들이 모여서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을 이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란의 새 사령관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교민들에게 시위 현장에 가지 말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이 다시 보복을 하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 얘기의 출처가 어딘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AFP 통신이 이란 전 혁명수비대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건데요. 이스라엘은 이란과 적대 관계이면서 대표적인 미국 동맹국가입니다. 중동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은 현재 이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파견돼 있는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등도 자칫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윤지 통신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의 치킨 게임의 배경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취재 기자들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 그리고 제 옆에는 국제외교안보팀의 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임종주 특파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미국의 논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네, 미국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방어 조치를 취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그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결정이었고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고 속내는 따로 있다면서요? 네, 우선 그 임박했다는 위험이 뭔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선을 11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뚜렷한 외교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 속에 발생한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피습 사건과 연결짓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충격요법이거나 탄핵 정국의 반전 카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과 주요 언론에서도 탄핵과 대선 정국이 맞물리는 왜 이 시점이냐는 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엔 정재훈 기자하고 좀 얘기를 해보죠. 이란과 지금 이라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란은 이제 핵합의를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죠. 예.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재보복을 할 경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즉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이라크의 경우에도요.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 5천여 명을 철수시키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결국 이러니까 치킨 게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계속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가혹한 복수를 예고하자 바로 반격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52곳을 공격 목표로 거론했고 문화유적도 가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무차별 공습 경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라크를 향해서도 협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설전의 수위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의 반응 그리고 이란, 이라크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어떻게 봅니까? 일단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더니요. 예.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렇게 10년 주기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중동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지금 상당한 것 같은데요. 미국 당국의 선발 진병 시스템, 즉 우리나라로 치면 병무청 같은 곳입니다. 이 기관의 한 사이트인데 접속량이 폭주를 해서 이렇게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트위터 등에서는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주제어로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임 특파원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 현재 분위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곳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과 LA,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시위대 사이에선 전쟁이 재선 전략이 돼선 안 된다.
석유 패권을 노린 전쟁을 반대한다는 주장 등이 나왔습니다. 전쟁 반대 결의안도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솔레이마니 공습 결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었는지 또 의회 통보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쓰이는 게 사실 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 이란 공습이 북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인지 북한이 오늘 이란 문제 관련해서 입장을 내긴 했는데 굉장히 수위 조절을 한 모습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표현을 빌어서요,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때문에 북한도 이 미국과 이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미국과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 그리고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در رو گذشته بزنید میخورید.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진 지 닷새 만입니다. 작전명은 순교자 솔레이만입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 건 현지 시간 오늘 새벽 1시 20분입니다. 지난 3일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보복 조치입니다. 작전명은 숨진 사령관의 이름을 딴 순교자 솔레이마니. 지대지 탄도미사일 최소 15발이 차례로 발사됐습니다. 목표는 이라크 서부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북부 에르빌 지역의 군사기지 두 곳이었습니다. 알 아사드 공군기지는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뒤 분쟁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 중 처음으로 찾은 곳일 만큼 미군의 핵심 거점입니다. 공격 직후 미 국방부는 미군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알 아사드 기지 내에 머무르고 있던 이라크 현지인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란은 자신들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미군이 사망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미군 기지 내 헬리콥터와 군사 장비가 심각하게 손상됐고 적어도 80명의 미국 테러리스트들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어제 미 국방부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한 미군 부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번 공격으로 미국의 뺨을 한 대 때렸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공격 대상도 지목했습니다. 미국 본토와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스라엘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번 공격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حالا یه سیلی دیشب به اینها زده شد. این مسئله دیگری است. 이란의 이번 공격은 코란에 나와 있는 키사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먼저 공격했으니 자신들은 정당한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란이 새벽 1시 20분에 공격을 시작한 것도 닷새 전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바로 그 시각에 미국을 공격했다는 상징성을 노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공격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한다면 이번엔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격 대상으로 동맹국 도시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하이파 등의 도시를 꼽기도 했습니다. 다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란 역시 전면전을 원치 않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우리는 긴장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일단 공을 미국에 넘기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에서 이륙한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타고 있던 176명 모두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났습니다. 테러 가능성도 나왔지만 이란 당국은 기체 결함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여객기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합니다.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12분 이란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륙하고 2분 만에 교신이 끊기며 테헤란 남서부에 추락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67명을 포함해 총 176명이 탔고 이들 모두 숨졌다고 이란 국영TV는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비극적인 참사라며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여객기는 기체 결함으로 엔진에 불이 나 그대로 지상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난 기종은 보잉 737-800입니다. 지난 2년간 2번의 연이은 추락 사고로 300명 넘게 숨진 보잉 737 맥스와는 다른 기종입니다. 보잉사 측은 사고를 알고 있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전면전 얘기까지 나왔었죠. 일단 최악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보복 대신 경제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그러면서 군사 보복 대신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이란의 확전 자제 기류도 잇따라 감지됐습니다. 미군 피해가 적을 시간과 장소에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이라크에 통보됐습니다. 전면전 위기 앞에서 일단 멈춘 트럼프 대통령은 방향도 틀었습니다. 새로운 핵 협상 제안입니다. And we must all work together toward making a deal with Iran that makes the world a safer and more peaceful place. 이후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의 뜻을, 이란은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각각 전달했습니다. 양측 모두 일정 부분 명분을 찾고 출구 찾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란의 보복 목소리가 멈춘 건 아니어서 긴장의 먹구름이 거칠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들이 이곳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일부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허물어졌습니다. 1,500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리 피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났을 걸로 보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라크 서부에 있는 알 아사드 미군 기지입니다.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의 30%인 1,500여 명이 있는 핵심 거점입니다. 경납고로 보이는 곳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활주로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땅이 움푹 패였습니다. 이 사진은 한 민간 위성업체가 공개했는데 지난달 사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헬리콥터 한 대만 망가졌다고 했지만 최소 5곳의 시설물이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허물어진 건물도 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은 건 미군이 미리 대피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통해 이란의 공격 정보를 미리 파악했고 미군들에게 보호 장비를 착용한 뒤 벙커로 대피하라고 사전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알 아사드 기지의 일부 부대원은 아예 기지를 떠나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군 700여 명이 주둔하는 에르빌 기지에도 미사일 5발을 쐈는데 이곳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은 이라크에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에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취재 중인 JTBC의 특별제휴사 미국 CNN의 특파원이 뉴스룸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조마나 카라체 특파원입니다. Mr. Saul and the viewers of JTBC, while it does seem that crisi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is headed towards de-escalation, Iraqis are still worried. They don't think that this is over. Their biggest concern is that it is their country, their people, who are caught up in the middle of it all. As we have seen in recent days, they have been very worried that their country is turning into a battlefield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And people are not just worried about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ey're also worried about
the Iranian proxies here on the ground and the U.S. forces that are here. And despite the address from President Trump, where he talked about the situation with Iran sounding like it was headed towards de-escalation, there was no mention of the U.S. troop presence here. We heard from U.S. defense officials in the past couple of days saying they had no plans to withdraw from this country. And this is really raising concerns. On Wednesday evening, 2 rockets, according to Iraqi security officials, according to the Iraqi military, hit the Green Zone. That is where the U.S. embassy is based. This is not unusual. These kinds of attacks do happen. But the concern has been is this perhaps some sort of a message from some of these militia groups to the United States saying that they are still insisting that they want the Americans out of the country. Mr. Saw, back to you. 예, 이틀 전 테헤란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한 건 이란이 쏜 미사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의 새 변수로 떠올랐는데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미국 뉴욕타임스는 19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객기가 미사일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격추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당시 장면이라고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작은 불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더니 섬광이 번뜩입니다. 여객기는 몇 분을 더 비행하다 추락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CNN도 비슷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피격 장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 모습이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passenger plane that crashed in Iran Wednesday morning, killing all 176 people on board, was shot down by Iran. 다만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피격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2발에 의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정보와 이란의 내부 교신을 토대로 미 당국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기처결함에 의문을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피격설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Well, I have my suspicions, but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on the other side.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이틀 전 이란의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 몇 시간 후 테헤란 외곽에 추락했습니다. 이란인 80여 명과 캐나다 국적 60여 명 등 7개 나라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주장이 헛소문이자 자국을 겨냥한 심리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영국 등 피해 국가들은 명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이란 미사일 격추설이 퍼지자 이란 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범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 국가가 전문가를 보내는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를 제조한 보잉사에도 블랙박스 조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건 피해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이란을 겨냥한 기자회견을 한 직후였습니다. We have intelligence from multiple sources, including our allies and our own intelligenc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이 비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아마도 이란이 의도치 않게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미국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이란 정부가 불도저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정리한다며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